바닷물에 생기는 적조 현상은 무엇이고 왜 붉은 흙을 뿌리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지식틀치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다에서 사는 플랑크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져 바닷물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물의 움직임이 별로 없는 곳이나 강하류, 육지에서 가까운 바다 등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각종 폐수 속의 질소나인처럼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여러 중금속과 유기물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적조가 되면 바닷물의 색은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 적갈색, 황갈색, 황록색, 암갈색 등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조가 일어난 바닷물을 손으로 만져보면 끈적끈적하고 걸쭉한 느낌을 줍니다. 적조는 아주 오랜 옛날에도 있었지만 몇 년 혹은 수십 년에 한 번 일어나고 그 정도도 약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계적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나 고공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 세계 연안에서 해마다 큰 규모로 발생하고 있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조 현상이 일어나면 플랑크톤이 물속의 산소를 모두 흡수하므로 물고기와 어패류들은 숨을 쉬지 못해 결국 모두 죽게 되고 생태계는 크게 파괴됩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플랑크톤을 제거하는 약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는 중금속과 헬스의 방출을 막아야 합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 완전하게 하수를 처리해서 바다로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전에 각자가 수질 오염 방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적조 때 황토는 매년 여름철 적조가 발생할 때마다 선박에 황토를 가득 싣고 바다에 뿌리는 장면이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황토는 어떤 성분을 가졌길래 적조를 없애는데 효과를 발휘하며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황토의 구성 성분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규소가 48%로 가장 많고 알루미늄 35%, 철 11%, 마그네슘 6%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0년대 국립수산진흥원이 몇 차례 황토를 시험 살포했으나 효과 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중단했다가 지난 96년부터 본격 적조의 살포에 오고 있다. 황토는 바닷물 속의 영양물질과 미세 플랑크톤을 흡착 및 응집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 적조 생물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혀 죽이게 된다. 황토 살포에 의한 적조 생물 제거 효과는 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현재 우리 연안에 나타나고 있는 코클로디니움은 70에서 80%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진흥원의 실험에서 밀도가 밀리리터당 1,000에서 3,000 개체의 적도 생물이 있는 바닷물에 황토를 뿌렸을 때 30분 후에 70에서 85%, 1시간 뒤에는 85에서 95%가 제거됐다. 황토는 현재까지 세계 각국에서 찾아낸 방제물질 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으면서도 환경 피해가 적으면서도 값이 싸 경제성이 있는 재료로 평가받고 있다. 수산진흥원이 활무고비도와 미남미 연안에서 실험한 결과 용존무기질소와 화학적 산소 요구량 등이 다소 감소했으나 그 외 환경 요인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식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 리터당 1에서 20g의 농도로 살포했을 때 전복과 어류가 24시간이 지나도록 폐사 없이 정상적인 활력을 유지했고 굴 및 피조개는 이보다 훨씬 높은 20에서 60g의 농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수진원은 설명했다. 다만 전복의 경우 리터당 5g의 농도로 살포했을 때 24시간이 지나 30% 정도 폐사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조가 자주 발생해 매년 황토를 살포하는 해역의 바다 및 생태계도 비살포 지역과 차이가 없어 황토 살포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 수진원의 설명이다. 수진원 김학균 어장환경부장은 황토 살포로 인한 환경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국내 양식 산업 규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비해 매우 경제성이 높고 안전성이 높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황토 살포의 이 같은 효과는 각종 수산 관련 학회에서 발표돼 미국과 중국 등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현재 연구 중이라고 소개했다.
황토살포 외에 적도 구제 대책으로는 세계적으로 화학약품을 살포해 적도 생물을 직접 죽이거나 파괴 초음파로 적도 생물의 세포를 파괴, 오존으로 적도 생물의 독성을 중화 해양식물에서 추출한 물질이나 천적을 이용하는 바이오, 컨트롤 등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아직 경제성이나 환경에 대한 2차 피해 유발 등의 이유로 아직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김학균 부장은 적도 생물 제거 효과가 있는 물질과 방법은 많지만 살포했을 때 수산생물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대량 생산과 사용 운반이 용이해야 하고 가격도 저렴해야 하는데 아직 황토 외에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황토가 모든 종류의 적도 생물에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우리 연안에 출현한 코클로디니움 등의 적도 생물은 몸에 껍질이 없고 끈적끈적한 점액질 성분이 있어 황토가 흡착 효과를 발휘하지만 외국에서 발견되는 일부 다른 종들은 껍질이 있어 황토살포가 소용이 없다. 따라서 수산진흥원은 다른 종의 출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천적인 동물성 플랑크톤과 해양세균을 이용하거나 유해 내지 유독성 적도생물과 영양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비교적 해가 덜한 적조의 종을 인위적으로 유발시켜 영양염류의 소비를 촉진시켜 적조 발생과 번식을 억제하는 등의 생물학적 방법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재능교육 홍과 연합뉴스 참고입니다. 지금까지 지식틀찌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